여보, 제삿날인데 꼭 오늘 가야 해? 일이야. 이번만 이해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제사상 앞에 혼자 남은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남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낯선 아이 하나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박영수 아저씨 집 맞나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결혼과 가족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진짜 이유, 제삿날 숨겨졌던 진실, 그리고 이 집 초인종이 울린 이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보다 더 아픈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건물 외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죠. 5층 구석 끝집 현관문 앞에 걸린 낡은 표찰에는 박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제삿날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으니까요. 정숙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옆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남편 영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베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어디 간 거야? 정숙은 작게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영수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거래처 만난다고, 친구 만난다고, 골프 간다고. 핑계는 많았지만 정숙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42회를 함께 산 부부였지만 정숙은 늘 참는 쪽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구조는 전형적인 90년대 스타일이었죠. 좁은 복도를 지나면 바로 부엌이고 그 옆으로 작은 거실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낡은 제사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기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밥주걱으로 밥을 고르게 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삿날엔 이 집 공기가 늘 무겁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정숙은 하나하나 접시에 담으며 자꾸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25에 시집와서 40년이 넘게 이 제사를 지냈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분이셨죠. 살아계실 때는 정숙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도 시장에 나가 돈을 벌어와도 시아버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명태포를 석쇠에 올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은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때는 참 보람이라도 있었는데. 하지만 남편 영수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무역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치던 영수는 결국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죠. 정숙은 제사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매, 탕, 적, 나물.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배치했죠. 손이 떨릴 정도로 오래 반복한 일이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90년대 가요 프로그램 재방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저렇게 웃었는데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비행기 몇 시라 그랬지? 제사는 몇 시에 지내? 전화 너머로 영수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 지금 공항이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잖아. 제사는 당신이 지내. 나 늦게 들어갈 거야.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또 그렇게 혼자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겁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정숙은 꾹 참았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화를 끊자 정숙은 제사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땐 말 한마디 없더니 돌아가셔서도 우리 부부를 갈라놓네.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베란다로 나가고 휴대전화는 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죠. 퇴근 시간도 불규칙했고 주말에도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지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스럽게 모든 절차를 마쳤죠. 절을 하는 동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제사가 끝나고 정숙은 음식을 정리하며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다 치우네. 오후가 되자 정숙은 제사상을 치우고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버거운 양이었죠.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남편을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또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제삿날 밤이 정숙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낯선 초인종 소리가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밤 9시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마친 저녁이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남편 영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정숙은 휴대전화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오전 7시였습니다.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만뒀습니다. 또 귀찮게 한다고 하겠지. 정숙은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찬바람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이웃집 발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숙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적막함이 정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제사 음식이 몇 접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어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명태전, 나물, 탕 몇 숟가락. 그게 전부였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정숙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영수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베란다로 나가고 주말마다 골프 간다며 집을 비우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들었죠.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영수를 기다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영수는 열쇠가 있으니까 초인종을 누를 리 없었습니다. 택배도 이미 다 왔고 이웃도 이 시간에 찾아올 리 없었죠.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정숙의 눈앞에 낯선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교복 바지에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학생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이웃집 아이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정숙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박영수 아저씨 집 맞죠?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영수의 이름을 알까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영수가 무슨 사고를 낸 건 아닐까? 아니면 비 때문에 누가 찾아온 건 아닐까?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아이가 여기까지?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이니?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숙은 본능적으로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추운데 들어와. 아이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정숙은 아이 앞에 보리차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최준호요. 준호. 너 몇 살이니? 15살이요. 정숙은 아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정숙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온 거니? 준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들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가방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 준호는 정숙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데.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숙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왜 오면 안 돼?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영수 아저씨를 알아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영수를 안다고요?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아이의 침묵이 정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준호야, 말해봐. 무슨 일이니? 준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엄마 남자친구예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라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걸까요? 남편 영수가 이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삿날 저녁, 정숙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방금 아이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가 이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라고요? 정숙의 귀에서는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가슴을 꽉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야, 다시 한번 말해봐. 내 엄마가 누구라고?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최미란이에요. 최미란. 정숙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름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남편을 만났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라고요? 그럼 몇 년이나 된 관계란 말인가요? 정숙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랑 외국에 갔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국? 정숙은 오늘 아침 남편과 통화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공항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죠. 정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외국. 언제 갔니? 준호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이에게서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정숙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출발. 목적지는 동남아시아. 승객 이름에는 박영수, 최미란.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나풀거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제사를 지내고 혼자서 음식을 치우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제사 지낸 사이 저 인간은 아이 엄마랑 웃고 있었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2회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정숙은 영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업 실패를 함께 감당하고 빚을 갚고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거래처 미팅, 골프 약속, 친구 모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준호는 정숙의 모습을 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정숙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숙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였죠. 정숙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여기까지 온 거니?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그 아저씨 아내는 착한 사람이라 괜찮을 거야 라고.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괜찮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숙이 착하니까 배신당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아저씨랑 떠나면서 왜 아저씨 아내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엄마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이 항공권을 찾았어요.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이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아줌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정숙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혼자서 이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욕망만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 아이는 옳고 그름을 알았던 겁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불덩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정숙은 자신의 인생도 이 어두운 밤하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숙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추운 밤에 혼자 여기까지 왔을까요? 정숙은 아이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라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죠. 준호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수첩이에요.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정숙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저녁 약속, 영수 씨 생일 선물 준비, 주말 여행 계획.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모는 5년 전 것이었습니다. 5년. 남편 영수는 5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온 겁니다. 정숙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5년. 5년 동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 속 메모 하나하나가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행사에서 일해요. 계약직이라서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돈 걱정을 하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늘 말했어요.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정숙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최미란이라는 여자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되는 걸까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는 우리 남편을 만난 거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술 마시면 가끔 말했어요. 영수 씨는 나한테 잘해준다. 나를 이해해준다고.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정숙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정숙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는 잘해줬다는 겁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가 점점 차가워지던 모습, 집에 늦게 들어오던 모습, 전화를 피하던 모습,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정숙은 눈을 뜨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버지가 없니?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물어보면 화를 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도 불쌍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끔 술 마시고 울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 아버지는 내가 보면 상처받을 사람이라고. 정숙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영수가 준호의 아버지는 아닐까요? 정숙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영수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몇 살이라고 했니? 15살이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그때 영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 전 영수는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한 달에 열흘 이상 집을 비웠던 적도 있었죠.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때 영수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준호의 엄마 최미라는 아닐까요? 정숙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 고향이 어디니? 부산이요. 근데 엄마는 오래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영수가 출장을 자주 간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정숙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2회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정숙은 영수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업 실패를 함께 감당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행복한 결혼 생활도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준호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정숙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정숙은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아 준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밤은 깊어가고 정숙의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숙과 준호는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아파트 밖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놓아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준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얼굴 좀 닦아. 준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정숙도 자신의 얼굴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는 조금 처진 편이었고 코는 오뚝했으며 입술은 얇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수와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면 엄마가 울면서 화를 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미란이 아이의 아버지를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준호의 아버지가 영수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정숙은 더 물어봐야 했습니다. 내 엄마가 술 마시고 한 말 중에 다른 건 없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 아버지는 내가 보면 상처받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른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가족이 있는 사람. 그 말은 기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영수가 준호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정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영수는 사업 때문에 부산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보름 이상 집을 비울 때도 있었죠. 당시 정숙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영수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출장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렸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영수는 정숙에게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영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영수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이 물어봤죠.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예요? 영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람이 향수를 쏟았어. 옷에 묻었나 봐. 정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게 언제쯤이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서울에 살고 있었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라는 준호를 임신하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아마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도망친 걸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선반으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죠. 정숙은 앨범을 펼쳐 15년 전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영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니? 준호는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박영수 아저씨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 닮았나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영수의 젊은 시절 모습과 준호는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건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울었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정숙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아이였죠. 정숙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영수가 정말 준호의 아버지라면 영수는 15년 전부터 최미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미란이 임신했을 때 도망친 겁니다. 비겁한 남자였죠.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42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정숙은 영수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놓아주고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고 심지어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정숙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준호에게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 전화번호 알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화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화낼 자격이 있어. 정숙은 휴대전화를 들고 준호에게 최미란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정숙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겁니다. 정숙의 전화를 받을 리 없었죠.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겁한 인간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정숙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은 끝났지만 정숙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옆을 돌아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숙은 문득 준호가 저녁을 먹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었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저녁도 먹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정숙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야지.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줌마가 힘드실 텐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제사 끝나면 항상 밥이 남아. 그냥 버릴 거야.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제사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물, 전, 탕. 모두 아침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정숙은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음식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던 거지? 정숙은 시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남편 영수를 위해 만들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다른 여자와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전기밥솥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풀며 정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숙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25세 영수를 만나 결혼했고 시부모를 모시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나도 준호처럼 외로웠지. 정숙은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준호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웠던 모습, 어른들의 선택에 휘둘렸던 모습. 준호도 그랬을 겁니다. 정숙은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이걸 먹어도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아. 식기 전에 먹어야지. 준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정숙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밥 먹어.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목으로 넘어가자 준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줌마, 저 때문에 화나시죠? 정숙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배신, 최미란의 존재, 모든 게 정숙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 준호는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아이였고 엄마의 선택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는 어른들이 져야지.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태어난 것도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정숙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어. 천천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숙은 준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구나. 배신은 남편이 했고 선택은 어른들이 했어. 정숙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42해를 영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업 실패를 함께 감당하고 빚을 갚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정숙을 배신했습니다. 정숙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정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천만에. 배고프면 또 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정숙을 도와주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앉아 있어.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정숙에게 진실을 알려준 아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곳까지 온 아이였습니다. 정숙은 준호에게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숙은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갈 거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가야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에 위험해.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 이 시간에 아이 혼자 보낼 수 없어. 정숙은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집에 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잘 자. 정숙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삿날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정숙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숙의 힘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수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정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해? 자야지.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야 한다고요?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정숙에게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빨리 말해. 피곤해. 정숙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너 아이 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죠.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영수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누가 왔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숙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5살. 준호라는 아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 영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말이 없어? 할 말 없어?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42회를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인가요? 정숙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당신 15년 동안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믿었어. 거래처 미팅 간다고, 골프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다 믿었어. 근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야? 영수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영수는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부족했어? 시부모 모시고 당신 사업 실패 감당하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부족했어?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나한테 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영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아?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버려두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겁니다.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여기서 자고 있어. 내가 밥 먹이고 재웠어. 영수는 한참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고맙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다고요?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지 마.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불쌍해서 한 거야.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 당신이 비겁하게 도망친 거잖아.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정숙은 휴대전화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최미라는 그 여자는 뭐야? 당신 지금 그 여자랑 같이 있잖아. 영수는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답해. 당신 지금 그 여자랑 비행기 타고 외국 갔잖아. 제삿날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그 말로 모든 게 용서되는 줄 알아? 정숙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42회를 당신과 살았어. 청춘을 다 바쳤어. 근데 당신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영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집에 오지 마.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영수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여보. 정숙은 영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아이한테 해. 정숙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던지고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은 완전히 끝났고 정숙의 결혼 생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울다가 지쳐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42회의 세월이, 정숙의 희생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깊은 밤 정숙은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숙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아이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는 침묵이었죠. 준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가볼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으로 갈 거예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정숙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준호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숙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다시 와도 돼요? 정숙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그저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밥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아이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정숙은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준호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42해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정숙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제사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내리고 제기를 정리하고 상을 접었습니다. 제사상을 치우는 동안 정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시아버지의 사진을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로 맺은 가족은 아니어도 사람으로 맺은 인연은 남더라. 정숙은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정숙은 준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했고 안쓰러웠습니다. 준호가 다시 찾아온다면 정숙은 기꺼이 밥을 차려줄 것입니다. 며칠 후 정숙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정숙은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숙은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희망찬 미소였습니다. 42해를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숙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치워졌고 집 안 공기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7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정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들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니? 아줌마는 잘 있어. 언제든지 밥 먹으러 와. 문자를 보내고 정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답이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거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인생도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정숙은 보리차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삿날의 무거운 공기는 사라졌고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